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실무수험 두 마리 토끼 잡기 관련해서요. 33번째 주제인 보험료 징수법상 그 보험 관계 변경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올해 이제 출제된 것도 그냥 날짜 위주로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지수나 이제 경우의 대상을 좀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 위주로 그 실무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출제 연도는 올해 출제가 됐고요. 31회 시험에 나왔고, 그 관련 조문은 징수법 12조하고 그 시행령 9조.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조문 이름이 법과 시행령이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장 정보의 이제 변경 신고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이 부분은 뭐 개정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특이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자, 보험 관계의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이제 괄호 안에 숫자 채우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친절하게 줬죠. 사업주는 그 이름과 주소 같은 소재지, 그리고 대통령령,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며칠 이내에 그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되는가 이건데요. 일단 고용하고 산재보험 쪽은요, 변동사항은 거의 99.9%가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안에 이제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조문을 눈에 이렇게 자꾸 바르시다 보면은 그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해설을 한번 볼게요. 그 추후에는 뭐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그 여기 잠깐 다음 슬라이드 잠깐 넘겨볼게요. 여기는 이제 6가지 중에 4가지, 5가지를 뽑아서 지문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가지인데, 일단은 이쪽으로 온 김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면 그 자연인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여기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이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연대 책임 조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인적사항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이 이제 송달이 되는 사업의 이제 소재지, 그리고 이제 명칭, 안 그러면 잘못된 우편함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사업의 종류입니다. 이 사업의 종류가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왜 신고를 해야 되냐면, 그 여기 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 있죠. 자, 보험료율에 즉시 영향을 미쳐요. 특히 고용보험료율은 상관이 없는데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매년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확률 관련해서 이제 보험 계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특히 만약에 낮아지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주는 굉장한 이득을 볼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도 14일이고요. 근데 거의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거나 이제 법인 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해주셔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있다 해서 이제 유기라고 해서 이게 있을 유자에 기간 기자 써서요. 유기라고 해서 유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기간이 공사 같은 경우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미리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전산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그 기업은 제가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변동이 있을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하는 것도 이 지금 14일 변경 사항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6가지가 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퉁 쳐가지고 대통령령 이렇게 됐고요. 그 14일이라는 걸로 기출을 했고, 추후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아주 커요. 자, 그러면 설명 안 드린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건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근로복지공단 이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 사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데, 예, 그쪽에서 보험료 변경 신고 메뉴 화면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떠온 거예요. 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자, 그다음에 공동대표자, 뭐 사업자 명칭, 그 다음에 각각 되게
디테일한 뭐 이메일 주소 여러 가지 있죠. 우편물 수령지.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작지만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변경은 사업 개시 6기, 요 6이라고 있죠. 자, 기간이 있는 쪽을 선택해서 요거를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무에 대한 화면이었고요. 이론과 법령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14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부분 추후에 객관식으로 구성이 가능한데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종류 여기는 3번과 기간 변경도 그 변경 신고 대상이고 14일 이내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보험관계 변경 신고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